2차 전지 큰 종목들 보면 원래 정말 크게 하락을 했을 겁니다. 평균 한 2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업황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다. 배터리 시장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차 전지로 갑니다. 2차 전지 하락 원인은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2차 전지 큰 종목들 보면 원래 정말 크게 하락을 했을 겁니다. 평균 한 2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10% 상승인데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것은 사실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표적인 원인 보면 전기차 시장은 증가하는데 국내 3사 배터리 업체들 시장 점유율이 감소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미국 RIA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고, 실적이 어려우니까 유상증자, 자본 활충 리스크도 있고, 또 공매도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분석을 하다 보면 언제 2차 전지를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는 게 일단 배터리 시장입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38%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관심은 가져야 됩니다. 전기차로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할 때 언제 관심을 가지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시장이 성장을 할 때는 지금은 성자 독식입니다. 시장을 장악하는 기업이 다 가지는 거죠. 그래서 성자가 되지 않으면 밀리죠. 그래서 이 과실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 싸움인데 요게 조금 우리가 중국에게 밀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분기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그것도 중국을 제외한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1분기만 국내 배터리 3사가 5.4% 감소를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중국은 그만큼 증가를 했고요. 특히 LG에너지솔루션만 보더라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제외한 시장 1위랐거든요. 24.4%에서 22.3%로 줄어들었고요. 오히려 CLTL이 1위로 가장 크게 또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처럼 사실 이런 경쟁력에서 증가를 해 가야지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크고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점유율이 줄어든다, 요건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유율이 좀 반등이 일어나는지, 1분기보다 2분기에 점유율이 좀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살펴야 되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건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중국 시장은 중국 업체가 장악을 하고 있고, 미국은 우리가 장악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중국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 시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2021년만 하더라도 유럽 시장이 한 70% 장악을 했는데 작년에 40%대로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또 중국이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좀 밀리는 측면이 반영이 되고요. 또 반대로 보면 미국 시장이 커진다면 우리가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점유율이 늘어날 건데,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커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뉴스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 뉴스를 보게 되면 IRA 보조금 폐지 뉴스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다른 것보다는 트럼프 감세 정책 법안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고 하면, 기존에 바이든 때 전기차를 사면 $7,500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 요게 대부분이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세액 공제하다가 안 주면 전기차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미국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한다, 이런 것까지 맞물리면서 우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느 순간은 또 미국도 워낙 자동차로는 큰 시장이니까 성장할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힘을 내고 어느 순간 주가가 움직이고, 하지만 당장은 그렇지 않고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요 IRA 폐지 법안이 주가는 크게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게 알려진 뉴스랐잖아요. 트럼프가 되면 그럴 거다.
알려진 뉴스인데 왜 나올 때마다 주가가 흔들리느냐. 이건 언론 잘못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시장이 반응을 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면 시장이 왜 그렇게 반응을 할까? 제 생각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에코프로 BM 월봉 차트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 2021년도에 확 크게 상승을 하고 그리고 2022년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22년 8월 달 바이든 정부 때 IRA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미국 시장이 커진다. 보조금까지 주니까. 그러면서 2023년 크게 슈팅이 나왔어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대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IRA 법안이 폐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앞에서 크게 갔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알려진 악재지만 이번에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 통과가 남아있거든요. 상원까지 통과되고 이게 결정이 되면 그때 또 한 번 출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건 다른 것보다 앞에 워낙 우리가 기대감으로 크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도 악재도 다 틀어버려야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런 상원 통과, 그러니까 감세 법안 상원 통과까지 보고 또 관심을 가지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차 전지 1분기 실적은 어떤가요? 실적이 사실 썩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전구체, 동박 그래서 요런 대표적인 기업들, 요런 기업들 1분기 실적 통계를 냈거든요. 그래서 다 합쳤을 때 작년 1분기 때도 보면 2,596억 적자랐어요. 그래서 적자가 크다. 산업 보면 산업이 뭐 큰 폭의 적자가 나는 산업이다. 그래서 올해는 줄어들지 않을까 봤는데 올해는 3,116억으로 더 커졌어요. 적자가. 이 적자가 훨씬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적자가 좀 해소가 돼야지 기업들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좋게 볼 수가 있는데 적자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 따라오는 것은 적자를 메꾸고 또 투자를 하려면 자본 확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본 확충은 뭐 대표적인 게 유상증자죠. 유상증자는 주가에는 사실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형태죠.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벌써 삼성 SDI나 포스코 퓨처엠 유상증자 발표를 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어떤 산업이 적자가 쌓인다 그러면 또 다른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도 부채가 높고 지금 또 기업이 어렵다. 그러면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처럼 뭐 삼성 SDI가 했고 포스코 퓨처엠이 했다. 그러면 또 다음 또 에코프로 그룹 할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실적 부담이 자본 확충 부담으로도 이어지면서 지금은 아직은 업황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뭐 섣불리 하기보다는 뭔가 좀 개선, 실적이 2분기 때 봤더니 1분기보다 적자폭이 줄었다. 한 종목 줄었는 것보다 저처럼 이렇게 통계를 냈어. 전반적으로 줄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살피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은 지금 뭐 주가에 계속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전지 공매도 영향은 어떤가요? 제가 지금 앞에서 사실 뭐 좋은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막 얘기를 하고 싶지만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데 업황이 중국에게 좀 밀리고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으니까 공매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문제가 연결이 돼서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뭔가 하나만 턴하면 좋아지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2차 전지 종목들 3월 30일 날 공매도고 5월 26일 기준으로 통계를 이렇게 냈더니 45%나 증가를 했어요. 3월 30일 날 공매도 총량하고
5월 26일 날 공매도 총략을 봤더니 기존보다 45% 증가됐다.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다는 거잖아요. 뭐 다른 기업에 비하면 조금 뭐 몇 프로 증가되고 이러는데 이건 45%니까요.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공매도가 이렇게 증가된다는 것도 사실 부담감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4월에서 5월에도 공매도가 증가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가 됐는데 그 사이에 조금 줄어든 기업도 있긴 있었습니다. 4월에서 5월에 에코프로라든가 대주전자라든가 포스코 퓨처엠 요 세 종목은 소폭 감소를 했고요.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계속 증가가 되면서 종합적으로는 증가가 됐고요. 뭐 하지만 소폭 감소가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요 공매도도 좀 줄어들기를 보고, 그래서 기대감보다는 이렇게 또 다음 달 공매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 통계를 내고 실적 통계를 내고 시장 점유율 3사 통계를 내고 거기에서 뭔가 하나라도 변화가 나오는지 살피고, 우리가 뭐 감만으로는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데이터를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고, 너무 장밋빛으로 보고 너무 일찍 들어가는 것도 안 좋고요. 물론 2차 전지가 시장을 장악하고 뒤에는 커지지만 우리는 그 직전에 매수하는 게 제일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 손실 크게 난 투자자가 많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러신 분들, 또 2차 전지 손실이 나신 분들, 또 새로 접근을 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걸 놓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기본적으로 아래쪽 그래프 보면 2차 전지 시장, 배터리 시장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차 전지로 갑니다. 2차 전지로. 과거에 전기차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태양광 때도 보면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을 했다가 50% 이상 확 크게 조정을 받고 오랜 시간 횡보를 하다가 매출액이 증가되면서 대중화가 오면서 직전 고점을 넘어서 확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이런 어떤 상승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결국은 트렌드 시장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확 갑니다. 이렇게 크게 확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수익을 내고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크게 손실 나신 분들은 결국 전기차 대중화를 기다리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대중화가 될 거니까요. 그걸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러면 또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중요한 거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잖아요. 특히 국내 3사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감소를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 점유율이 계속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보다가 조금 반등을 한다. 요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한번 투자를 해볼까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보조금이 워낙 크게 우리가 주가에 반영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원까지 통과가 되고 이런 더 이상 뭐 보조금 뉴스가 나와서 악재로 작용이 안 될 게 알려진 악재지만 우리가 크게 반영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또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뭐 통과가 되고 아예 악재는 털어버리고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실적이 계속 적자폭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적자폭이 쌓이면 유상증자라든가 LG화학처럼 뭐 또 교환사채 발행이라든가 다양한 측면의 자금 확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런 실적이 일단 또 돌아서는지 요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매 분기마다 실적 늘 한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산업 전체 통계를 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확 줄어든다. 요런 측면이 나오면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도 여러분들이 뭐 늘 공매도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다 공개가 되니까요. 그래서 요런 공매도도 전체적으로 줄어드는지 요런 것들까지 감안을 했어. 그래서 요 중에 한두 개라도 턴을 하는 모습. 그래서 보면 뭐 대표적인 것들이 업황, 실적, 또 공매도 다 사실은 아직은 어렵다를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크게 손실 나신 분들은 좀 아쉽지만 기다리셔야 되고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좀 관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후행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인 에코프로 BM 보면 한번 확 빠지고 반등 나오고 확 빠지고 반등 나오고 또 전고점을 깨고 확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고점이 이탈이 안 되고 다시 21선 또 61선 위로 반등이 한번 나오고 전고점을 깨지 않고 밀렸다가 다시 반등 나온 자리 돌파하는 경우, 요렇게 되면 기술적으로 저점을 잡았다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후에도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기간 조정이 필요한데 하락은 멈췄다는 게 기술적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측면으로도 먼저 반등 시그널이 나오는지 그 부분도 꼭 살피고요. 또 저도 뭐 여러분들에게 또 다음 기술적인 측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더 전기차에 또 많은 분들, 또 2차 전지에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시지만 지금은 좀 더 인내를 할 때고 조금 더 기다리시자 아쉽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